안녕하세요. 반값 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42편 영상 준비해 봅니다. 자, 유병자 실손 관련한 질문이 많아서 그거 좀 많이 모아봤어요. 오늘은 부모님께서 고혈압약, 고지혈약, 통풍약 드시고 계신데 유병자 실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대 비급여 보장이 안 된다고 되는데 그럼 근골격계 초음파는 보장이 될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병자 실비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5세대 실손이 나오면 그때 5세대로 갈아탈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것도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 5년 부담부를 받으신 게 있다고 해요. 근데 5년 이내에 그럼 치료를 막 받아요. 그 부담부 받은 부위. 그리고 5년 지나고 나중에 보험금 탈 수 있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리모델링 하실 때 참고해 보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 실손에 숨겨진 놀라운 혜택 366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많이 주셔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약을 드시는데 유병자 실손이 가입이 가능한가? 그 질문이 있어요. 가입하더라도 입원만 보장되고 통원에 대한 부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통원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입원도 되고 통원도 됩니다. 급여, 비급여 다 돼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뭐냐? 3대 비급여가 보장이 안 된다. 비급여 중에서도 딱 세 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장을 안 하겠다는 거지. 그 외에 수많은 비급여 치료가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다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대 비급여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 제한도 걸어두고 금액 제한도 걸어두는 겁니다. 일반 실손에서. 그래서 유병자 실손은 근데 그런 것까지는 빼겠다. 그 부분만 보장이 안 되는 거지 나머지 비급여 다 보장되는 거예요. 입원되고 통원 다 되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유병자 실손 가입이 가능할까요? 원래 약 드시는 분을 위해서 경증 만성질환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게 유병력자 실손입니다. 이런 분들 가입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거 내가 고지 안 받을게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드셔도 돼요. 가입해 줄게요. 기본 컨셉이 그겁니다. 그 대신 약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보장을 안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안 받는 대신 또 그거 드셔도 되는 대신 약 처방 관련해서는 보장을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비싸게 가입이 좀 되죠. 병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렇다고 다 되냐?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됩니다. 알아보시면 다 뚫을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유병자 실손 325 고지사항이잖아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치료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으시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약만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죠? 근데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2년 이내. 5년은 암밖에 없으니까 암에 걸린 거 아니면 2년이 제일 긴 건데 2년 내에 입원한 게 있는지 수술한 게 있는지 이런 건 뭐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7일 이상 치료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약 복용할 때 같은 걸로 계속 병원 가시잖아요. 거기서 막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험회사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사분하고 상의를 좀 하시는 거고 특별히 뭐 잘 관리하고 계시는 정도로 약을 처방을 받고 있다. 그럼 뭐 병원에 7번 가서 약을 타셨어도 그거는 치료라고 보기도 어렵죠. 기본 컨셉이 약 드시는 분 가입하려고 만든 건데 그것 때문에 약 복용한다고 가입을 안 시켜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뚫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 설계사 만나보세요. 이거 가입시켜봐야 별 도움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설계사분은.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유병자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입하는 게 아니고 실손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병자 실손이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안 해준다 그러면 다른 분 뚫어보세요. 지인 설계사 이럴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실손 가입할 때. 그 뭐 운전자보험 하나 가입해 주시든지 별도로 그렇게 하시든지 해서 뚫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같은 내용 영상이고 3대 비급여가 보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근골격계 초음파는 어떤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3대 비급여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죠. 비급여 도수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의료비,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 그리고 MRI, MRA 여기 써 있죠? 요 정도 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일반적인 초음파 받을 때는 보장이 되죠. 그게 비급여 초음파라도 보장이 되죠. 요 분류에 안 들어가기만 하면 다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초음파든 사실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검사 목적으로 가서 내가 일부러 하는 건 안 되죠. 내가 아파서 가서 의사가 해보세요라고 해서 하는 거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대부분 다 됩니다. 이거는 3세대 실손에 들어있는 3대 비급여 특약이거든요. 요게 유병자 실손에서는 빠진다는 거예요. 요 보장이. 그러니까 여기에만 해당이 안 되면 보장된다. 급여든 비급여든 입원이든 통원이든 보장된다.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같은 유병자 실손 관련 영상에서 저 어머니가 4세대 실비가 가입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도 한번 뚫어보세요. 다른 회사 가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실비로 일단 들려고 하는데 가입을 하고 나서 5세대 실비 나오면 갈아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유병자 실손하고 1, 2, 3, 4, 5세대 실손하고는 완전히 구분 자체가 달라요. 분류가 달라요. 다른 군이에요.
얘는 별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유병자 실손은. 근데 1에서 4세대, 5세대 이 실손은 여기서 서로 막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1세대가 나중에 지금 4세대로 전환할 수도 있고 5세대 나오면 5세대로 전환도 되고 재가입 주기가 있는 거는 5년 재가입이면 5년 지나고 그때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재가입도 되고 근데 유병자 실손은 그냥 유병자 실손으로 따로 가는 거다. 그죠? 그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넘어오려면 넘어오는 게 아니고 얘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병력관리, 보험금 청구 뭐 그런 거 다 관리 잘 하신 다음에 조건이 좋으실 때 그때 나중에 심사 넣어보시고 가입되는 게 있다고 하면 해지하고 그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얘를 해지하고 일반 실손을 가입할 수는 있다. 근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셔서 가입이 안 되는 조건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병력 관리 같은 거 잘 하신 다음에 한 회사만 시도하지 마시고 여러 회사 발품 팔아서 시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할증으로 받아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부담보 잡고 가입시켜 줄 수도 있고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알아보셔야 돼요. MRI나 도수 치료 등 비급여 부분은 유병자에서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따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3대 비급여 딱 그거에 해당하는 MRI나 도수 치료 뭐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MRI도 급여 MRI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로 실손에서 보장하는 거고 요걸 위해서 따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남용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팔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손으로 보장받으셔야 되고 요거는 없다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도 허리 아프고 뭐 했지만 도수치료는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받아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효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필수 치료다라고 보지는 않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다고 막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그거 외에 나머지 효과들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유병자 실손이든 일반 실손이든 다 잘 유지하시고 혜택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뭔가 가입해서 보장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년 부담보 받았는데 부담보 기간 중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부담보 기간이 끝나고 자동으로 이게 해지가 돼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간 부담보들, 뭐 3년 부담보, 5년 부담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그 기간만 지나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치료를 막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치료받으면 부담 보니까 보험금은 안 나오죠. 그건 맞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 치료받으면 그 이후는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만 보장 안 할 거야. 보험회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치료받는 거랑 나중에 5년 지나고 보험금 청구해서 받는 거랑 상관없어요. 5년 지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거는 정기간 부담보 때문에 그래요. 정기간 부담보를 받으시면 그거는 5년 내에 치료나 재진단 같은 게 없으면 5년 지나면 그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5년 내에 그런 치료나 재진단을 받으면 그게 안 사라져요. 그러면 부담보가 계속 살아있는 거라서 보장이 안 되니까 그거랑 헷갈리시는 건데 이런 기간 부담보들은 5년 지나도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